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집계되는 전체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월 첫째 주부터 경제활동 3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의 경우 이보다는 더 느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제활동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애초 수달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3단계 진입이 6월 첫째 주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완화 조건은 2주간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 수용력이 안정적이고 신규 확진자 수가 하향세를 띌 경우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제활동 3단계로 진입할 경우 아직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But in-store retail to be loosened up. In addition to that, sporting events, pro sports in that first week or so of June without spectators.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는 6월 첫째 주부터 3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선 다른 카운티들에 비해 최근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어긴 업소들도 1,600여 곳 이상 적발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LA 카운티의 진입 시기는 다른 카운티들보다 늦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현재 경제가동 3단계 진입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입 시기가 다른 카운티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뉴욕 등지에서 확산된 어린이 괴질 환자가 LA에서도 발병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어린이 괴질 감염 사례가 4건 접수됐고 지난 3월 1일부터 집계된 누적 환자는 모두 2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다계통 염증 증후군으로 불리는 어린이 괴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LA 아동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역시 모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LA 아동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생후 8개월에서 2살 사이 환자 3명은 이달 초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다른 환자 1명은 지난주 치료를 받았으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감염 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괴질로 변이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괴질은 널리 알려진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피부 발진이 동반되고 혀가 갈라진 뒤 눈과 손, 그리고 발이 붓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체내의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질병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린이 괴질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LA보다 앞서 발병 사례가 나온 뉴욕에서는 모두 102건의 감염이 확인됐고 감염된 어린이 3명은 사망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괴질 사례가 증가하며 방역 시스템에 또 다른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아동에게서 감염 의심 사례가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여러 우려 속에서도 연방정부는 경제활동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논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각 주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협은 계속되고 있지만 봉쇄 조치로 기업과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방정부는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ors, we are beginning to open the economy in a way that minimizes risk to workers and customers. We expect economic conditions to improve in the third and fourth quarter and into next year. 이에 민주당 소속 샤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코로나19 위협이 매우 큰 지금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 about slowing the line down, nothing about getting protective equipment. How many workers should give their lives to increase the GDP or the Dow Jones by 1,000 points? 이에 공화당 소속 페투미 상원 의원은 봉쇄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문우신 재무장관은 봉쇄가 더 길어지면 경제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Doesn't that necessarily increase the risk that some businesses will fail, some jobs won't be there to go back to if a lockdown and a shutdown continues indefinitely? That's absolutely the case, Mr. Senator. There is the risk of permanent damage.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고 10년간의 일자리 증가분도 사라져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에서 자신이 클로로퀸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효과가 없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언론들조차 충격적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팍스뉴스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무책임하며 자칫 특정 취약계층에 많은 것을 잃게 할 수 있다며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에 대한 안전과 효능은 드러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주민들에게 $800의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이 카운티 정부에 전달한 $90만 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주택 임대료와 자녀 양육비, 그리고 교통비 등 생활의 필수적인 소비를 위해 최대 $80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심사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오늘 뉴저지 한인회를 방문해 뉴저지의 불법 체류 한인들을 비롯한 어려운 동포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범동포적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이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뉴저지 한인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기타 델라웨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는 뉴저지 한인회가 공동으로 뉴저지에서 진행된 지원금 전달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인터뷰를 거쳐 선발된 10명에게 각 $500씩 5,000불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앞서 20일 희망재단은 뉴 한인회와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일 희망재단에 기부한 단체와 개인으로는 한양마트 만불, 앤드루박 변호사 만불, 이명계 씨 유가족, 뉴 밀레니엄 뱅크, 범민족화해 협력 뉴욕협의회, 뉴욕 체육회장, 뉴욕 광복회장 등의 기부금을 포함해 총 22만여 불입니다. 이번 기금 모금 캠페인에 뉴저지 한인회가 동참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 독거노인, 다카 청소년, 서로 미비 가정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 CEO가 올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말하는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와 철저한 방역이 공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